동물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다시 말해 흡혈을 하는 동물을 생각한다면 보통은 모기나 벼룩, 진드기 같은 곤충들을 주로 떠올릴 것입니다. 그런데 넓고 신기한 야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흡혈곤충뿐만 아니라 피를 먹고 사는 동물이 존재하는데, 드라큘라와 같은 흡혈귀 캐릭터의 모티브가 되는 흡혈박쥐입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약 1000여 종의 박쥐들 중 피를 먹고 사는 흡혈박쥐는 흡혈박쥐와 털다리 흡혈박쥐, 그리고 흰날개 흡혈박쥐, 이렇게 단 3종만이 존재하고, 대부분의 박쥐들은 두 다리로 걷는 능력을 거의 상실하다시피 했지만 이 흡혈박쥐들은 4다리를 사용하여 걷는 조금 독특한 보행을 합니다. 이들은 동굴에서 생활하며 낮에는 잠을 자고 밤에는 사냥을 나서 오로지 피만 먹고 살아가는데, 이빨이 무려 20개나 존재하지만 사냥을 할 땐 커다란 앞니 단 2개만을 사용합니다. 얘네들은 비협이라고 하는 열감지 기관을 이용하여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두컴컴한 장소에서도 피를 빨아먹을 대상을 체온으로 포착하고, 그렇게 감지한 상대에게 다가가 무자비하게 피를 빨아먹으며 허기진 배를 채웁니다. 박쥐라는 존재 자체가 주는 기본적인 공포감과 피를 빨아먹는다는 습성, 이 두 가지의 무서운 특징을 겹쳐 생각해본다면 아마도 이런 무시무시한 모습을 떠올리실 텐데, 사실 얘네들은 그렇게까지 무서운 존재는 아니고 알고 보면 개 잡밥들입니다. 흡혈박쥐들의 평균 체중은 100g도 채 되지 않는 60g 정도에 불과하며, 크기로 따져봐도 인간의 엄지손가락 정도로 아주 작기 때문에 그야말로 허접들입니다. 체급이 이 모양이다 보니 얘네들은 사냥할 때 드라큘라처럼 대놓고 상대를 덮쳐 피를 빨아먹는 것이 불가능하고, 보통은 잠을 자는 동물들을 노려 눈치채지 못하게 최대한 살금살금 다가가 몰래 피를 빨아먹습니다. 신기한 건 흡혈박쥐는 엄연한 포유류임에도 피를 빨아먹는 방식이 곤충인 모기와 아주 흡사하다는 것인데, 흡혈박쥐들은 면도날같이 날카로운 앞니로 피부에 상처를 낸 뒤 마취 성분이 있는 침으로 피가 응고되지 않게 하여 흐르는 피를 천천히 핥아먹습니다. 이 녀석의 앞니는 아주 작고 정교하기 때문에 피를 빼앗기는 동물들은 자기가 상처를 입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조용히 흡혈당하게 되고, 턱에 있는 털이 상대의 아주 미세한 움직임조차 즉각 감지하기 때문에 혹여나 잠에서 깨거나 잠결에 뒤척이더라도 그 순간을 캐치하고 멀리 도망가 버립니다. 흡혈박쥐들이 다른 먹이도 아니고 굳이 피를 빨아먹는 이유는 위가 비정상적으로 길고 식도가 매우 가늘어 혈액 이외엔 다른 먹이를 섭취할 수 없기 때문인데, 다행인 점은 이들이 먹이로 삼는 대상은 대부분 조류로 한정되어 있어 우리 같은 인간이 피를 빼앗길 상황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8년 브라질 페르남부코 연방대학의 연구진들이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는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는데, 조류의 피만을 섭취한다고 알려진 지금까지와는 달리 이들이 인간을 포함한 포유류의 피를 섭취한 정황이 포착된 것입니다. 국립공원 내에 서식하고 있던 털다리 흡혈박쥐들의 혈액 샘플 70개를 정밀 조사한 결과 여기엔 인간의 혈액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뿐만 아니라 다른 포유류들의 혈액까지 발견되며 이들의 흡혈 대상이 더 이상 조류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섬뜩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포유류의 피는 조류에 비해 탁하고 진한 특성이 있어 흡혈박쥐가 섭취하기엔 적합하지 않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과거 털다리 흡혈박쥐가 피를 흡입할 만한 조류가 없을 경우를 대비해 인간이나 돼지, 염소 등 포유류의 피를 갖다 놓고 실험을 진행했으나, 이때도 이들은 차라리 굶어 죽는 것을 선택할 정도로 오직 조류의 피만을 취급했었다고 합니다. 연구진들은 털다리 흡혈박쥐가 인간의 피까지 흡혈하게 된 이유를 서식지 파괴 때문으로 분석했는데, 이들이 살고 있던 곳이 하나둘 파괴되면서 주로 흡혈하던 대용조류인 도요타조 등이 사라지게 되자 생존을 위해 결국 인간의 피를 섭취하게 된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사실 좀 전에 말씀드렸듯 얘네들의 크기는 고작 해야 엄지손가락 정도라 피를 빨린다고 해도 그 양이 턱없이 적어 생명을 위협할 정도까지는 아닌데, 문제는 인간을 포함한 다른 포유류까지 흡혈했다는 점입니다. 만약 광견병에 걸린 동물의 피를 섭취한 흡혈박쥐가 인간의 피를 섭취한다면 이 과정에서 광견병이 여기저기 퍼질 수도 있는 상황이고, 털다리 흡혈박쥐 외에 다른 2종의 흡혈박쥐 또한 인간의 피를 먹지 않는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자칫 재앙으로 퍼질 수 있습니다. 흡혈박쥐들의 주 서식지인 브라질은 물론 브라질과 인접한 칠레에선 최근 박쥐들의 가정집 출몰이 잦아지고 있어 더욱 비상이라고 하며, 야행성으로 알려진 박쥐가 밤뿐만 아니라 낮에도 활동하며 가정집을 급습한다는 신고가 늘어나면서 모두가 긴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피는 생각보다 영양분이 충분하지 않은 데다 흡혈박쥐들의 몸은 신진대사가 워낙 빨라 이들은 매일매일 자기 몸무게의 절반 이상의 피를 섭취해야 하고, 고작 하루 이틀만 피를 섭취하지 못해도 굶어 죽을 수가 있어 흡혈박쥐들은 수면 시간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시간을 피사냥에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100마리 이상이 모여 군집 생활을 하는 동물답게 이 과정에서 엄청나게 끈끈한 우애를 보여주는데, 만약 사냥에 실패한 동료가 있으면 자신이 먹은 피를 토해 동료에게 먹여줌으로써 서로가 서로를 돕고 살아갑니다.
합니다. 이는 일종의 약속이자 거래로 피를 나눠준 박쥐는 나중에 자기가 사냥에 실패했을 때 나눠주었던 동료에게 다시 피를 공급받으며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제법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